8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평가 여러분들이 수업 중간평가 해놓은 거를 해 주신 걸 제가 봤는데 우선 화질이 낮다. 그리고 목소리 음질이 이상하다. 또 글씨가 이상하다. 이건데 화질은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공감이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화질 이 정도면 뭐 충분할 것 같아가지고 이 정도면 충분한데 왜 화질에 대해서 얘기할까 저도 아직까지 잘 공망이 한데 그래서 화질을 조금 더 높였어요. 화질을 더 높였는데 기존에는 720p였는데 이걸로 사실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이제 1K까지 올렸습니다. 1K까지 올렸고 그리고 음질은 제 거 마이크 16만원짜리예요. 사실 마이크가 16만원짜리가 아니고 헤드셋이 예, 헤드셋이 16만원짜리인데 이거 왜 그런가 싶었더니만 숨소리가 들려서 그런가 싶었어요. 그래서 마이크 앞부분에 솜을 집어넣어 가지고 솜을 넣고 숨소리가 안 들어가도록 제가 최대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글씨가 이상한 거는 제가 수업 중에 말씀드렸었죠, 그죠? 수업 중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뭐 안되면 이제 메모장을 통해 가지고 글씨를 적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여기 보시면은 제가 수업 중에 튀는 거 있죠? 또 안 튀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안 튀네. 안 튀네. 이렇게 하다 가지고 이렇게 될 때 있죠. 그거는 제가 어떤 컴퓨터로 가지고 하든지 간에 무조건 튀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강의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최대한 편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혹시나 또 불만사항이 있거나 궁금한 게 있다 그럼 연락을 주시면 되고 그리고 설문 결과 90% 90%가 온라인 하자. 그래서 온라인으로 계속 지속하게 됐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입니다. 기말고사는 오프라인이니까 그거 꼭 기억하셨다가 시험 꼭 치러 오시기 바랍니다. 이거 제가 이거 그러니까 이거 제가 학교 시스템 자체가 좀 불안정해서 유튜브 링크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실제로 영상 됐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될 것 같고 자 오늘 좀 가는 게 좀 바쁘니까 빨리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네트워크 그리고 월드 와이드 웹 부분입니다. 그래서 전송 매체가 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한번 전체적으로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트워크 개요입니다. 오늘 내용이 조금 좀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제가 최대한 컷하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뭐 쓸 수 있는 그 정도 내용을 위주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송 매체의 컴퓨터 네트워크는 뭐냐? 컴퓨터들끼리 상호 간에 정보를 교환하는 시스템이다. 네, 뭐 너무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송신, 수신, 전송 매체 이렇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컴퓨터 네트워크 이게 뭐냐라고 얘기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컴퓨터들 딱 연결한 거죠. 그래서 그 최초의 컴퓨터를 연결해 가지고 우리가 실생활에 쓸 수 있게 했던 회사가 시스코라는 회사예요. 세스코 아니고요, 시스코입니다. 시스코. 이거 뭐 들어보신 분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이 로고가 떠야 되는데 이 로고 있죠. 그러니까 이 사업을 제일 처음 시작했던 어떤 분이 이제 대륙을 야 컴퓨터 두 개를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생각을 한 거예요. 생각을 이렇게 했다가 저쪽에 보니까 우리 금문교 있죠, 금문교. 골드 스테이트. 요거를 본 거예요. 요걸 이 옆으로 본 거 없나? 옆으로 본 사진 이게 요걸 딱 본 거예요. 야 보고 나니까 야 이거
다리처럼 한번 연결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다리처럼. 이 금문교처럼 연결해볼까? 골든 스테이트 브릿지처럼? 그래, 연결하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금문교 모양입니다. 금문교 모양. 그래서 얘네들이 연결을 이제 하는 기술을 만들었죠. 그래서 시스코가 이런 기술을 통해 가지고 뭐 지금 세계 네트워크 장비만 만들어 가지고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 정도로 엄청나게 큰 회사로 성장을 했는데, 어쨌든 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전송 매체 같으면은 전송하는 거는 뭐 케이블도 있고 무선도 있고 뭐 공유기 뭐 이런 거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리고 프로토콜은 뭐냐, 규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규약. 통신을 하는 두 개체 간의 데이터를 전송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한 절차 혹은 규약이라는 거예요. 약속된 거죠. 그래서 컴퓨터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네트워크하고 관련된 용어는 제일 끝에 P로 다 끝나요. 예, P, TCP, IP, UDP, HTTP, 뭐 SMTP,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P가 다 프로토콜의 약자입니다. 프로토콜. 제일 끝에 P는 99% 프로토콜이에요. 자, 프로토콜은 하여간 절차 또는 규약이다라는 거. 자, 초창기에 이제 전화통신망이죠. 전화통신망인데 제일 처음에 전기통신은 모스가 제일 처음이었죠. 그죠? 모스. 기억나시죠? 아니, 뭐 여러분들 지금 기억할 리가 없죠. 1837년인데 모스 부호 아시죠? 그러니까 띠띠띠띠 뭐 이렇게 나가는 거. 뭐 그걸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876년에 알렉산더 벨이라는 사람이 전화기를 만들었죠. 제일 처음 전화기, 제일 처음 제일 처음 전화기 교신 내용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있으세요? 최초, 그러니까 전화기 벨, 원래 알렉산더가 본명이 아니고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 이름 지어서 뭐 그 내용이 있는데, 약간 알렉산더 벨이라는 저 사람이 전화 제일 처음에 교신 내용이 카톡이 아니고요. 죄송합니다. 깜짝이야. 최초의 교신 내용이 뭐였냐면은, 그 걸레 그 밑에 1층에서 조수가 있고 2층에 그 벨이 있었는데 전화를 하려고 하다가 물을 쏟았네? 그래가지고 이거 걸레 좀 가져와 이거예요. 아니 뭐 이거 들리는 얘기가 뭐 그렇다는 건데 실제로는 잘 모르죠. 하여간 전화망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 신호를 전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쓰고 있는 스마트폰 말고 요즘 뭐 집전화도 거의 없으니까 집전화는 아날로그로 해요. 아날로그를 하다 보니까 당연히 중간중간에 증폭기도 필요하고 뭐 전기 그 구리선으로 하다 보니까 구리선도 엄청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보시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비효율적이죠. 그래서 뭐 교환기도 나왔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나라 제일 처음에 전화기 연결된 곳은 저기죠. 저 누구야, 고종이 있었던데 어디죠? 하여튼 거기 예, 이름 생각이 안 나네. 예, 거기에 제일 처음에 교환기가 설치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전화가 개통이 되었죠. 자, 그러면은 컴퓨터 네트워크 부분이 결국에 이제 전화망에서 쭉 나갔죠. 그래서 알파넷이라고 해가지고, 이건 미국의 국방성이라고 하니까 다 뭐예요? 이거 이 글씨가 이상하다니까 한글로 적어야겠네. 이거 메모장을 저기 군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군용. 예, 최초의 인터넷 전신이 군용입니다. 군용으로 만들어졌고, 이 군용이 발전이 돼가지고 보시면은 SNA가 되고, 아이고 SNA가 되고 이더넷이 되고, 네, 뭐 이거 되고, 그 다음에 이제 TCP/IP가 나오게 되었는데, 요거도 이제 좀 나중에 좀 나오게 될 테니까 그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네트워크가 사실 보세요. 자, 인터넷 웹 브라우저를 통해 가지고 웹 브라우저를 사용해요. 자, 내가 네이버에 딱 들어갔어. 네이버에서 내 거 모뎀으로 들어가죠. 랜카드 가서, 랜카드가 케이블 통해서 가서 공유기 통해서 나가서, 뭐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은 거기 증폭기 통해서 KT 가서, KT에서 뭐 어디 용인에 가서, 용인에서 그 네이버 서버로 가고, 어, 이런 단계가 쭉 지속이 된단 말이죠.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개의 단계로만 이렇게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느냐, 7단계로 나눈 거예요. 7단계로. 물대내전, 물대내전, 세표, 해가지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은 전공 수업이 아닌데, 우리 ICT, 그러니까 전산 쪽 공부하는 친구들은 이건 외우셔야 돼요. 이거는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물리, 데이터, 네트워크 전송, 뭐, 세션, 표현, 응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다 독립적으로 움직이는 소리입니다. 인터넷을 사용할 때 이 7단계를 무조건 거쳐야 돼요. 그러면 이 7단계가 어떻게 되냐? 자, 한번 이게 뭐 간단하진 않지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게 응용 계층이 쉽게 얘기하면은 익스플로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익스플로어를 눌렸어요. 내가 켰어요. 그럼 익스플로어를 키면 익스플로어가 내 앞에 표현이 되겠죠. 표현이 돼가지고 내가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했는데 그냥 보내려고 하니까 어떻게 되느냐? 한 번에 보내는 것보다 작게 나눠가지고 보내는 게 더 편하겠죠, 그죠? 그래가지고 작게 나눴습니다. 나눈 게 세션이에요. 세션을 나눴다 그러죠,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전송을 합니다. 보내는 거죠, 그죠? 자, 보내는데 뭘로 보내요?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죠. 네트워크를 통해서 보내는데 연결이 되어 있는 네트워크만, 당연히 나랑 네이버가 연결이 돼 있으니까 되는 거죠. 그래서 링크. 그 뭘 통해서 보내요? 랜 카드로, 그 케이블로 이렇게 보내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하니까 더 어렵죠, 그죠? 근데 하여간 여기가 하위 계층이고 여기가 상위 계층이다,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처음 물리 계층, 눈에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거, 여러분 인터넷 할 때 눈에 보이는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게 인터넷 웹브라우저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랜 카드라든지, 아이고 또, 자, 물리, 랜, 랜 카드, 그리고 케이블 있죠. 케이블, 이 캐가 이건가? 케이블, 또 공유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런 것들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자, 보시면은 물리적인 거, 눈에 보이는 거죠. 기계적이고 이런 거다. 준비, 이제 인터넷을 할 준비를 하는 거예요. 물리계층. 자, 그 다음에 데이터 링크죠. 데이터 링크는 뭐냐면은 링크 연결을 하는 거예요. 자, 얘들을 연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연결을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연결하는 도중에 오류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죠? 연결을 하는 도중에 오류가 생기면은 오류 검출 코드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오류가 생겼으면은 복구할 수 있으면 복구하고, 안 되면 사람한테 복구하라고 얘기를 해요. 자, 데이터 링크에서 연결을 했어요. 자, 연결을 했으니까 이제 네트워크로 물려야죠. 네트워크로 이제 물린 거예요. 자, 공유, 자, 내 컴퓨터에 있는 거를 다 연결했어요. 내 컴퓨터에서, 내 컴퓨터 여기 있고, 랜 카드가 여기 있으면 랜 카드에서 케이블을 물려가지고 공유기라든지 인터넷에 딱 연결했어요. 자, 데이터 링크가 끝났죠. 그러면은 다른 애들도 여기 이렇게 물려야 되겠죠, 그죠? 이게 인터넷 모양이 구름인데, 인터넷이 인터넷 ITN, 자, 이 구름인데 여기 다 연결해야 되겠죠. 네트워크가 연결이 된 겁니다.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어요. 예. 근데 네트워크가 연결이 됐으니까 여기 뭐 여러 개가 다 연결이 되어 있겠죠, 그죠? 그럼 난 네이버에 들어가고 싶어. 그러면은 이렇게 가서 인터넷 딱 들어가보니까 네이버로 보내주는 거죠. 다음으로 보내준다, 이렇게 해서 다음으로 보내주고, 네이트로 간다, 여기서 네이트로 보내주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보내주는 거죠. 예. 얘가 인터넷에서 보내주죠. 얘가 뭐예요? 경로, 영어로 뭐죠? 패스라고 있지만 패스보다 라우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라우터입니다. 라우터인데 이거는 뭐냐, 경로를 설정해 준 거예요. 예. 어떻게 가면 더 빠르다, 어떻게 하면 더 빠르다, 이제 경로를 설정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전송 계층. 전송은 말 그대로 뭘까요? 보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연결하고 다 돼 있어. 경로까지 지정이 됐어. 이제 보내주는 겁니다. 자, 근데 보내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 자, 아이고, 이만큼의 데이터를 만약에 보낸다고 칩시다. 근데 이쯤에서 가다가 끊어졌어. 그러면은 다음에 또 보낼 때 어떻게 보내요? 처음부터 다시 보내야 돼요. 처음부터.
야, 이거 문제가 많다. 처음부터 이렇게 보내려고 하니까 문제가 많다. 그래서 어떻게 돼 있죠? 어떻게 하느냐? 구간을 나눠요. 그래서 얘 보내고, 얘 보내고, 얘 보내고, 얘 보내고, 얘 보내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끊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처음부터 보내는 게 아니고 여기서 다시 보내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연결돼 있고 접속을 계속 유지를 해 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표현계층. 표현계층은 자, 좀 깊게 들어가면 좀 어렵긴 한데 뭐 간단하게 얘기해서 잘라놨죠. 잘라놓은 걸 하나로 합친 거예요. 프레젠테이션이에요. 이게 프레젠테이션 계층인데 잘라놓은 걸 하나로 다 합치는 거예요. 자, 합쳤으면은 어플리케이션으로 보는 거죠. 인터넷이나 아니면 우리 뭐 스팀 그런 것도 괜찮고 하여튼 그런 걸로 다 이제 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전송 매체는 어떤 게 있느냐?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이 꼬임선이죠. 꼬임선. 예. 자, 꼬임선인데 그 전에 이제 대역폭이라고 해가지고 5G, 뭐 4G, 3G, 2G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전송 매체를 어만큼 보내줄 수 있느냐? 그래가지고 뭐 1G가 뭐 이 정도면 2G는 여기서 이만큼, 3G는 여기서 이만큼, 4G는 여기서 이만큼. 이게 한 번에 보낼 수 있는 게 이만큼 양이고, 4G는 이만큼 양이고 뭐 이렇게 지정하는 건데, 그래서 대역폭이 넓을수록 높을수록 많은 데이터를 보낼 수 있다. 그래서 한 번에 이만큼 보내는 거랑 한 번에 이만큼 보내는 거랑 차이가 있겠죠. 자, 꼬임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케이블 선입니다. UTP라고 얘기해요. UTP 케이블이라고 얘기를 하고 STP 같으면은 뭐 여러분들 뭐 보신 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에, 이, 보신 분이 있을라나? STP 하니까 이상하게 뜨네요. 예. 요거 아니고 요겁니다. 요건 아마 여러분들 거의 보실 일이 없을 거예요. 은박지로 싸져 있는데 예. 우리가 쓰는 거는 UTP죠. UDP가 아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요거죠, 그죠? 요거고 이거는 좀 전문적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 쓰실 일이 없을 텐데 금속형으로 싸가지고 조금 더 세게 보내는 거예요. 좀 더 세게 간선 없게. 자, 그다음 동축 케이블. 동축 케이블은 요 옛날 TV선 같은 거 있죠. 예. 그거보다 더 좋은 겁니다. 구리선으로 이루어져 있고 속도도 빠르고 이거 엄청 두껍습니다. 이거. 자, 그 다음 광섬유. 광섬유는 이거는 여러분들 아예 보실 일이 없을 텐데 전기신호보다 훨씬 더 고속으로 보낸다. 요 섬유처럼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예. 유리로 돼 있어요, 유리. 실제로 유리로 돼 있고 데이터를 고속으로 보낼 수 있고 10G 이상, 그러니까 10GB만큼 빠르게 보낼 수 있어요. 엄청 속도 빠르죠, 그죠? 근데 이거 우리 일반적인 가정에서는 쓰실 일은 없죠. 자, 그 다음에 위성. 위성은 네, 그냥 위성에서 이렇게 연결해 주는 건데 속도가 좀 느리죠. 속도가 좀 느린데 배라든지 비행기라든지 그런 데서 좀 많이 쓰죠, 그죠? 자, 교환 방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환 방식은 첫 번째 모뎀. 이건 뭐 거의 쓸 일이 없죠, 이제. 거의 쓸 일이 없는데 군대에서는 아직까지 쓰는 곳이 있을 거예요. 자, 우리가 사용하는 디지털 신호, 컴퓨터의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로 보내주는 거예요. 아날로그로. 왜 아날로그로 보여주냐면은 이 모뎀은 전화선으로 연결해요. 전화선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아날로그로 해요. 우리 집 전화는 전부 다 아날로그입니다. 그리고 아날로그로 갔다가 뭘로 바뀌어요? 다시 디지털 내 컴퓨터로 바뀌어져요. 여기서 이렇게 바뀌고 여기서 이렇게 전송됐다가 다시 이렇게 바뀌어. 속도가 느리겠어요, 안 느리겠어요? 엄청 느립니다. 얼마나 느리냐면은 모뎀 속도 자체가 모뎀 속도가 그 1메가가 야 이제 10메가 나오는구나. 10메가가 나온다고 하면은 왕복을 하면 5메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이 실제로는 이렇게 안 되고 모뎀 속도 하면은 56
56 이거 킬로바이트. 네. 56kb예요. 56kb. 여기 보세요. 56kb. 56kb가 뭔 소리냐면은 이 그림 한 장이, 그림이 없나? 그림 한 장이 한 5, 60메가 되거든요. 5, 60메가 되는데 5, 60메가래. 바이트가 되는데 그거 하나 보내는데 1분 걸린다는 소리예요. 엄청 느리죠, 그죠? 자, 어쨌든 보시면 뭐 이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변조, 디지털을 아날로그로 바꿔가지고 하는 거, 그리고 복조, 복조 해가지고 아날로그를 다시 디지털로 복원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뭐 카드와 허브 부분입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랜카드라고 얘기하는데 요즘 뭐 랜카드 거의 보실 일이 없죠, 그죠? 노트북 같으면 다 요즘엔 기본적으로 다 메인보드라든지 이런데 다 기본적으로 삽입되어 있다 보니까 가격도 한 1,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1,000원에서 한 5,000원 사이. 근데 이거 아까 제가 모뎀 얘기했죠. 모뎀 같은 건 가격이 아직까지 엄청 비싸요. 랜카드 같으면은 10G까지 가는 거면 좀 비쌉니다. 예, 가격이 랜카드 보시면은 속도가 빠른 거는 꽤 비싸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게 여러분들 몇 정도 쓰시죠? 한번 확인해 보시면 아시는데 여기에서 내 컴퓨터에 네트워크에서 속성 누르신 다음에 뜨죠? 뜨면은 여기서 2단에서 누르잖아요? 자꾸 이쪽 창에 뜨네. 이거 지금 저 10G 저는 이제 1기가를 쓰는데 눌러보시면은 몇 기가를 쓰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뭐 10, 근데 100기가 200개 뭐 이렇게 했는데 하여간 가격이 그렇게 생각보다 비싸진 않죠, 그죠? 요거는 뭐 필요 없는 거니까 USB로 해가지고 하는 거니까 요런 건 좀 비싸죠. 요거는 USB 형태로 돼가지고 하는 건데 이거 보시면은 가격이 안 비쌉니다. 이건 왜 이렇게 비싸? 이렇게 비쌀 일이 없는데? 하여간 이렇게 안 비싼데 최저가 순으로 하면 막 2,000원, 막 3,000원 막 이러죠, 그죠? 근데 모뎀 같으면은 가격이 상당합니다. 예, 뭐 그렇게 안 비싸네요. 가격이 많이 떨어졌구나. 예. 하여간 이게 신호가 많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모뎀 같으면은 에, 디지털에서 디지털로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집에 이게 공유기입니다. 공유기 허브. 그러니까 인터넷 한 개만 연결되어 있으면 여러 대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허브를 어, 뜻하는 거고요. 허브가 있고요. 허브도 두 종류가 있어요. 더미 허브가 있고 요즘에 안 쓰는 거고 스위칭 허브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데 가격이 안 비쌉니다. 네, 안 비싸요. 더미 허브가 뭐냐면은 100메가가 들어오잖아요. 100메가가 들어오면 10대가 붙어 있잖아요. 10대가 만약에 10대 연결되어 있으면 10메가씩 주는 거예요. 10메가씩 주는 거. 속도 느리겠죠. 근데 스위칭 허브는 100메가가 들어오면은 10대가 붙어 있더라도 10대가 다 100메가예요. 100메가. 다 100메가 되는 거. 당연히 얘가 비싸겠죠? 근데 가격이 요즘 그렇게 안 비쌉니다. 자, 이게 허브고. 자, 그 다음 리피터. 리피터는 이건 뭐 요즘 거의 안 쓰는 거긴 한데 어쨌든 랜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랜선 있죠. 랜 케이블이 사정거리 최대 유효거리가 100m 정도 돼요. 원래는 한 400m, 아니, 400m라고 얘기하는데 400m보다 한 100m 정도 되는데 이 100m를 넘어가면은 끊어지겠죠. 그래서 한 90m쯤에다가 리피터를 집어넣어요. 여기다가. 그러면 증폭을 시켜줍니다. 증폭을 시켜서 더 세게 이렇게 보내는 거고 브릿지 같으면 아예 안 쓰는 겁니다. 아예 안 쓰는 거예요. 요즘. 그래서 1번 건물하고 2번 건물하고 두 개 연결해 주는 건데 이건 너무 옛날 방식이라서 요즘에는 안 쓰는 겁니다. 자, 그다음 라우터. 아까 전에 3계층에서 제가 그 얘기 했었죠. 경로를 정해주는 거. 이 3계층의 가장 대표적인 게 라우터입니다. 경로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가라.
자, 이게 내 컴퓨터예요. 내 컴퓨터인데 여기 컴퓨터에 접속하고 싶어. 그러면은 야, 너 이렇게 가서 여기에서 인터넷에서도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여기 뭐 충청도, 경기도, 서울 이렇게 서울 거쳐가지고 이렇게 가서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서 이렇게 가라. 연결해 주는 거예요. 라우터. 경로 설정을 해주는 거다. 그래서 인터넷 주소를 보고 다음 경로를 결정해 주는 라우터. 이게 제일 중요한 기능이에요. 제일 중요한 기능이고 우리 대학교 건물에도 각 건물마다 라우터는 다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게이트웨이. 자, 게이트웨이는 다른 네트워크로 들어가는 입구 역할을 한다거나 아니면 나가는 출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요것도 우리 스타크래프트가 너무 옛날 게임이라서 좀 그렇긴 한데 소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오면은 여기서 날려가지고 여기에 딱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예, 게이트웨이. 이게 좀 제일 비싼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게이트웨이나 라우터나 사실은 똑같죠. 연결해 주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거의 똑같이 사용되고 있다. 자, 회선 교환 방식. 이건 아주 옛날 방식입니다. 아주 옛날 방식인데 이 지금 우리 PPT에는 사진이 없어가지고 제가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이 뭐냐면은 옛날에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아, 이 그림을 참 구하기 어렵네요. 옛날 방식이라서. 옛날 전화 회선 교환. 교화? 교환. 이미지. 여기 있다. 이 이미지가 제일 좋은데 예,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는데 이 뭐냐면 기계가 있죠. 근데 이거보다는 이게 좀 낫다. 자, 이게 뭐냐면은 이게 옛날 회선 교환 방식 전화입니다. 이 뭐냐면은 전화를 하잖아요. 전화를 하면은 자, 어디에 연결해 주세요. 그러니까 전화를 딱 돌려요. 우리 군대 얘기는 하지 말고 전화를 딱 돌려요. 돌리면은 우리가 전화를 돌린다고 옛날 어른들 표현하잖아요. 그죠? 실제로 전화기를 돌렸어요. 빙글빙글빙글빙글빙글. 요런 식으로. 요런 식이 아니고 이때는 정말 옆으로 빙글빙글빙글 돌려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직원이 전화를 받습니다. 전화를 받고 어디에 연결해 드릴까요? 이러면은 뭐 대전에 있는 어느 대학교 부탁드립니다. 이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런 다음에 그 사람 회선을 거기에다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럼 거기 연결했죠? 거기 연결하면은 자, 서울에서 대전까지 연결했다. 이 사람은 그럼 서울에 있겠죠? 대전에 연결해 주세요. 그럼 대전에다 연결해요. 그럼 대전에 있는 사람이 받아요. 어디 연결요? 뭐 대전에 있는 뭐 카이스트 연결해 주세요. 그럼 카이스트를 연결해요. 이렇게 연결하는 거예요. 옛날 전화. 네. 그래서 보시면은 엄청 시간도 오래 걸리고 뭐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전화망. 근데 요게 이제 바뀐 게 뭐예요? 전화번호가 생겼죠. 전화번호. 예, 전화번호. 예, 글꼴이 이쁘네요. 이번에는. 자, 전화번호가 생겨서 각각의 전화에 고유 번호가 생겼죠. 이게 왜 생겼냐면은 전화기가 보급이 엄청 많이 돼서 그래요. 이전에는 보급이 안 됐다 보니까 한 마을에 하나 있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랬었는데 하여간 지금은 이렇게 됐다. 자, 음성과 네, 뭐 그거까지는 보면 될 거고. 패킷 교환 방식은 우리가 지금 인터넷 하는 거예요. 인터넷 하는 거. 지금 요런 걸막 자세하게는 안 가겠습니다. 간단하게 인터넷 같은 걸 얘기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곳 누르면은 거기서 알아서 이렇게 얘들이 라우터입니다. 얘들이 다 라우터예요. 라우터. 다 라우터입니다. 예, 경로 설정을 쭉 해주는 거죠. 네트워크 분류. 자, 랜입니다. 로컬 아리아. 우리 학교 건물, 아파트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이거 저도 아까 보셨지만 저희 1기가를 결제하는데 1기가로 또 있네요. 자, 하여간 이렇게 초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1기가까지 다 쓰죠. 그죠? 그래서 학교 크게는 학교까지예요. 크게는 학교까지 한 건물이나 이렇게 쓰는 거를 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좁은 지역. 자, 랜은 전송 당연히 적겠죠. 가까운 데니까. 오류도 낮고 전송 속도도 빠르죠.
그래서 우리 수강 신청할 때 제일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은 학교에서 수강 신청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은 학교가 여기 있으면은 학교 안에 수강 신청 서버가 있겠죠, 그죠? 수강 신청. 그럼 내가 학교에 있는 컴퓨터에서 붙으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와요. 근데 바깥에서 한다. 여기에서 인터넷 망이 이렇게 있겠죠. 망이 있으면 여기 뭐 충청도 연결돼 있고 강원도 연결돼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갔다가 여기에 PC방 이렇게 와야 되는데 나는 학교에서 바로 오니까 더 빠르죠. 그래서 수강 신청이 학교가 제일 빨라요. 왜냐하면 학교 안에서는 이 랜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인터넷 표준은 뭐 이더넷, 고속 뭐 이렇게 쭉 있다. 자, 그 다음 맨입니다. 메트로폴리탄. 도시죠, 도시. 예. 네, 도시입니다, 도시. 예. 하나의 도시 연결하는 거. 뭐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각각으로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는 거. 그리고 요즘에는 이게 강원도, 충청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경기도, 경상도 이런 식으로 도 단위까지 갑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이나 이런 데는 우리나라하고 차이가 다르죠. 한 개의 주가 우리나라 한 개 크기랑 똑같으니까, 그죠? 우리나라 크기랑 한 개 주 뭐 이렇게 크기가 막 비교될 정도니까 하여간 우리 한 개 도도 메트로폴리탄, 그러니까 맨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 제일 넓은 게 완입니다. 완.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어디 있어? 아프리카 있고. 우리나라 여기 어딘지도 모르겠네요. 여기 같은데. 예. 자, 이렇게 하여간 전 세계로 다 연결되어 있는 거죠. 와일드. 이거 어디로 되냐면 해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해상으로. 바다로 연결되어 있는데 이것도 뒤쪽에 그림이 좀 제대로 나와 있으니까 좀 이따 그 그림 보면서 보도록 할게요. 완이 하여간 가장 넓다. 속도는 좀 느립니다. 자, 그러면 인터넷을 활용한 고정 IP, 우리 학교에서 사용하는 게 고정 IP고 우리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는 거는 유동 IP죠. 유동 IP. 하여간 IP는 이렇게 지정할 수 있다. 이거 뭐 필요 없는 내용이고, IP 주소는 유일한 IP 주소예요. 나만 가지고 있는 주소입니다. 당연히 이렇게, 근데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따로 배우진 않고, 우리 IP 주소 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CMD 쳐가지고 여기에서 아이고, IP 콤피그 뜨면은 여기 제 거 IP 주소가 뜨죠. 근데 이거는 가짜 IP입니다. 가짜 IP. 062에 연결되어 있는 가짜 IP예요. 지금 여러분 IP는 전 세계 나밖에 없습니다. 나밖에 없고 여러분들 IP 주소는 여러분들 집에 061로 돼 있으면 다 이걸로 뜰 거예요. 19168 19168 뭐뭐뭐 뭐뭐뭐 요건 가상 IP입니다. 진짜 IP 주소는 뭐냐면은 알려드리면 안 되죠.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은 접속할 수도 있으니까. 하여간 진짜 IP 주소를 알려면 좀 다른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한 IP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숫자로 이렇게 쭉 되어 있다. 좀 어려운 내용은 다 넘기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서브넷 마스크가 있는데 서브넷은 뭐냐면 요거 서브넷 마스크에서 252525.0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은 자, 한 개 건물 안에 한 개 건물 이렇게 있으면은 1층, 2층, 3층, 4층 이렇게 했어요. 여기는 경영, 여기는 사회학과, 여기는 컴퓨터과, 여기는 뭐 법학과라고 칩시다. 한 개 건물이니까 뭐로 이루어져 있겠어요? 랜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랜. 아이고, N인데 L을 적었네. 랜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은 여기에 컴퓨터에다가 자 네트워크를 딱 연결해 줘 가지고 야 너는 192 다 적기 좀 그런데 뭐 여기는 그러니까 19168 뭐 0.0에서 0.20까지 쓰고 너는 21에서 100까지 쓰고 뭐 이렇게 쭉 나눌 수 있겠죠. 그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누게 되면은 법학과 애들이 컴과에 붙으면 돼야 안 돼요. 컴과가 사회학과 붙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그죠? 안 되기 때문에 나눠 놓은 거예요. 나눠 놓는데 252525.0 이렇게 되는데 이거를 2525.0 있고 얘들 0이고 얘들 25고 얘는 50이고 100이에요. 이런 식으로 나눠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서브넷 보시면은 우리는 0인데 여기 법학과 같으면은 25255.100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트워크로 안 붙어요. 따로따로 설정을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면 서브넷 수정하면 되지 않나요? 네, 수정하면 끝이에요. 그럼 이거 소용없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같은 건물 안에서 쓰는 네트워크라는 그런 걸 설정했기 때문에 바꾸지 않는다는 전제 조건으로 하는 거예요. 전제 조건으로. 음. 그래서 보시면은 요 앞에 요 숫자 똑같죠, 그죠? 요거만 다르죠, 그죠? 요 이게 A 클래스, B 클래스, C 클래스, D 클래스라 그러는데 A, B가 같으면 같은 클래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얘가 다 같은 건데 서브넷으로 나눠 놓으면은 따로따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로따로. 좀 내용이 좀 어렵죠, 그죠? 자, 기본 게이트웨이 나갈 때 그거고. 자, DNS는 뭐냐면은 도메인 네임 서비스예요. 도메인 네임 서비스.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네이버라는 거는 알고 있지만 네이버의 주소값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죠? 그래서 도메인 서버에다 등록하면은 여기 IP를 치지 않고 요 이름으로 쳐서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숫자로 이루어진 것보다 알파벳으로 이루어지면 외우기 쉽죠, 그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간단하죠, 그죠? 도메인 네임 서비스. 도메인 네임을 IP로 바꿔주는 거. 거꾸로도 돼요. IP를 도메인으로 바꿔주고. 이렇게 하는 거. 자, 유동 IP 일반적으로 집에서 쓰는 거죠, 그죠? 집에서 쓰는 거 IP가 계속 바뀌는 거. IP 콘피그 제가 방금 썼죠, 그죠? IP 콘피그를 쓰게 되면은 여기 이제 보시면은 제가 IP 주소도 있고 IP 콘피그 all 치면은 여기 뒤에 여기 있네요. IP 콘피그 all 치면은 제 거 랜카드 주소까지 뜨는데 랜카드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건 제가 따로 안 보여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 맥 주소만 있으면은 사실상 그 컴퓨터 뚫기가 정말 쉽습니다. 이게 전 세계에서 정말 나만 가지고 있는 번호거든요. 랜카드가. 그러니까 요거는 공개 안 하는 게 좋아가지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 랜카드 그러니까 그 뭐야 피지컬 어드레스 요거를 물리적인 주소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 컴퓨터에 접속할 수 있는 방법 아는 사람이 있으면은 저는 이제 끝장나기 때문에 왜냐면 여기 여러분들 시험이라든지 뭐 여러가지 다 정보가 있으니까 따로 공개 안 하는데 하여간 이렇게 딱 치면은 전체적인 정보를 쭉 보실 수 있다. 자, NS 룩업 이건 뭐냐면은 알파벳으로 된 거를 IP 주소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NS 룩업 네이버.com 치면은 네이버에 IP 주소가 쭉 떠요. 재밌죠, 그죠? NS 룩업 룩업 한 다음에 이렇게 치면은 IP 주소가 뜹니다. 재밌죠, 그죠? 이렇게 알 수 있다. 자, 트레이스 RT, 트레이스 라우트입니다. 트레이스 라우트 이게 그런데 이게 뭐냐면은 경로를 쫓아가는 거예요. 경로. 내 컴퓨터가 내가 네이버까지 접속하는데, 자 이거 내 컴퓨터에서 내 거 061로 나가서 내 거 IP로 나와서 자 뭐 예를 들면 뭐 서울에서 영등포 지나서 서울특별시 경기도로 나가서 용인으로 갔네. 무슨 동 네이버 서버 이렇게 가는 경로를 쭉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보안상으로 요즘엔 좀 다 막는 추세긴 합니다. 다 막는 추세다. 이런 명령어는 외우라는 소리 안 합니다. 이런 명령어는 여러분들 외우실 필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인터넷 역사 한번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공위성 스푸트니크 발사 성공으로 미국이 국방성 고등 뭐 이쪽에서 했다. 알파넷 최초의 컴퓨터입니다. 알파넷. 그래서 이거는 냉전 체제를 통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알파넷이 처음에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 전자메일 나오고 밀리터리 넷 나오고 그 다음에 알파넷 뭐 이렇게 해서 쭉쭉쭉 발전했다. 다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자, 인터넷의 발전. 인터넷 발전 점점 빨라지죠, 그죠? 엄청 빨라지죠. 그래서
연결되면서 모든 인터넷, 요즘엔 스마트폰뿐만 아니고 모두 연결돼요. 냉장고, 세탁기, 뭐 TV 다 연결되죠, 그죠? 다 인터넷 계속 다 연결된다. 자, 이게 동축 케이블인데, 요거 일하는 거, 요 알바생 뽑아요, 이거. 알바생이고, 실제로 일하는 사람 뽑으면은 바다에 둥둥 떠다니면서 이거 매설하고 관리하는 일을 하는데, 좋아요. 돈도 많이 벌고, 대신 돈을 쓸 일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밖에도 오래 있어야 되고, 하여간, 요런 식으로 쭉 동축 케이블 쭉 연결해 주는 건데, 뭐 잠수부가 얇은 걸 하고 깊으면 로버트가 하고 이렇게 되는데, 보시면은 전 세계가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엄청 많이 연결돼 있죠, 그죠? 이 사이트 가면 보실 수 있는데,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요렇게 해서 미국까지 연결돼 있는데, 예전에는 요렇게 연결한 다음에 미국까지 연결하는데 당연히 여기서 이까지 이렇게 연결하는데 돈이 많이 들겠죠, 그죠? 미국까지 연결하는데, 야,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일본에 가서, 일본에서 여기 동경 쪽 있죠, 동경, 요 후쿠시마 쪽입니다. 연결을 시킨 거, 이걸 사용했어요. 그런데 지진이 났죠. 벌써 한 10년 됐나? 10년 안 돼요. 지진이 났죠. 끊어졌어요. 난리 났죠. 그래서 어떻게 됐을까요? 거꾸로 갔어요. 이렇게 와서 미국에 접속했어요. 그 당시에 그래서 유튜브 속도가 엄청 느렸습니다. 그랬는데, 예, 돈 들여가지고 이제 좀 연결했죠. 요렇게 헤드 케이블도 나왔다. 자, 따따따 www, 이건 하이퍼텍스트, 그러니까 일반 텍스트에서 초능력을 넣은 게 하이퍼텍스트죠. 이거 스펠링도 틀렸네요. 그래서 하이퍼미디어 기술로 해서 쭉 돼 있다. 그래서 뭐 따따따 했는데, 요즘에 따따따도 잘 안 치죠, 그죠? 예. 자, 뭐 이렇게 해서 인터넷 연결하고 그렇게 쭉 연결을 했다라는 거. 자, 그다음 전자우편 이메일이죠. 이메일은 SMTP라고 해가지고 심플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메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이건 다 하는 거니까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에 FTP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여기 있네요. 파일 트랜스퍼 프로토콜이라고 해가지고 파일 보낼 때 쓰는 거예요. 파일 보낼 때. 우리 여러분들 거의 안 쓰죠. 요즘 클라우드가 너무 잘 나와 있어가지고 이걸 잘 안 쓰는데. 자, 그 다음 인터넷. 이거 뭐 아시는 분도 아시겠지만, 인터넷 제일 처음에 이제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이 예, 여기 있죠. 세계적인 인물인데, 이 인사이트 가짜 언론, 유사 언론. 자, 한국에는 인터넷 아버지 해가지고 이거 정길남 박사님이신데, 뭐 이런 게 자꾸 나오냐? 여기 정 정길남 박사님이신데, 이분이 우리나라 인터넷이 아니고 전 세계 인터넷 최초로 만든 사람 중에 한 분이세요. 예, 천길남. 예, 정길남이시구나. 예, 엄청 대단하신 분이십니다. 예, 인터넷 이렇게 해가지고 이분이 미국에서 인터넷 그거 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나라에서 인터넷 연결하고, 예, 뭐 이렇게 했죠. 네? 하여간 엄청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우리나라 인터넷은 이때 시작해가지고 뭐 쭉 됐다. 예, 그냥 넘어갑시다. 아유, 여기 있었구나. 이분이신데, 일본, 야, 일본 분이라 그러면 참 일본 분이고, 아니면 아니에요. 이 일본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근데 한국 인터넷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 많이 하신 분이세요. 음. 자, 인터넷 동작 원리 이거도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할게요. 어려운 부분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TCP/IP라고 해가지고 예전에는 뭐 HP 컴퓨터가 있고 델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두 개가 연결이 안 돼요. 연결이 안 돼요. 왜 연결이 안 되냐? 다른 컴퓨터니까. 야, 씨, 너 붙지 마. 오지 마. 우리는 우리끼리 쓰고, 우리는 우리끼리 쓴다. 이게 UDP예요. UDP. 그래서 PC방 가시면은 네트워크 게임 할 때 UDP 설정하는 게 있는데, PC방은 컴퓨터 다 똑같잖아요, 그죠? 그래서 되는 거고, TCP는 뭐냐면은
다른 통신망을 쓰고 KT를 쓰든 SK를 쓰든 상관없고, 그리고 다른 컴퓨터를 쓰고 어떤 걸 쓰든 간에 다 연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TCP/IP입니다. 이게 완전 혁신이었죠. 그래서 개방된 프로토콜 표준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어디서나 쉽게 통신을 할 수 있게 된 기술이 TCP/IP입니다. TCP/IP. TCP/IP는 이 네 가지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네 가지 계층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TCP는 그냥 막 다 연결해 버리는 거예요. 다 연결해 버리는 거. 상관없이 다 연결해. 오류 생기면 오류도 막 고쳐버리고 이런 애들이고, UDP는 뭐냐면은 같은 애들만 해요. 같은 애들만 하다 보니까 속도는 빨라요. 속도는 빠른데 대신 문제는 오류가 엄청 많다. 같은 컴퓨터끼리 하는 게 낫겠죠. 7계층 뭐 이렇게 있는데 요건 보실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요것도 어려운 내용이니까. 자, IP는 지금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게 지금 40억 개 정도 주소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족하겠죠. 이제 지구 인구가 75억인가 그런데, 그리고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다 IP를 가지고 가는데, 그래가지고 나온 게 IPv6입니다. 아까 제가 여기 IP 쳤을 때 IPv6 주소 떴죠, 그죠? IPv6 주소는 1조 개 이상이에요. 평생 쓸 수 있겠죠, 그죠? 이게 왜 43억 개가 나오냐면은, 이에 예, 약 43억 개 맞나? 천만, 10만, 100만, 천만, 1억, 10억, 43억 개 정도 되죠. 요 정도 숫자가 있다는 거예요. 요 정도. 예. 자, IP가 해가 그 정도 있고, 근데 이제 주소 늘려가지고 이렇게 했다. 그래서 IP를 더 늘리기 위해서 IPv6를 통해 가지고 계속 쭉 늘렸다. 자, 도메인 네임 서비스, 이 숫자가 어려우니까, 이 IP 주소가 어려우니까 바꿔준 거예요. 음, 바꿔준 거. 숫자가 좀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내 컴퓨터도 그렇고 네이버도 사실 처음부터 다 IP 주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거기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IP 주소를 쳐야 되는데 IP 주소가 어렵죠. 우리 학교 홈페이지도 IP 주소가 어려우니까 도메인 네임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서비스를 받죠. 그래서 뭐 이렇게 이름 받아가지고 처리를 한다. 자, 웹페이지 표시 과정을 살펴보시면은, 네, 주소를 치고 들어가면은 그냥 이렇게 쭉 뜬다. 이거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어려운 내용이니까 넘어가고요. 자, 월드와이드 웹, 하이퍼텍스트를 교환하는 거. 그러니까 하이퍼텍스트에서 더 넘어갔죠. 하이퍼미디어죠, 그죠? 인터넷으로 그림, 동영상, 음악 뭐 이런 거 다 볼 수 있게 하는 하이퍼미디어가 생겼죠. 자, 그 다음 웹브라우저. 이건 최초의 웹브라우저 모자이크인데,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리고 넷스케이프, 리눅스 기반의 넷스케이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가 점유율이 쫙 올라갔는데, 익스플로어가 점유율이 올라간 이유가 윈도우 XP를 깔면은 익스플로어가 설치되어 있고 뭐 이렇게 돼서 그랬죠, 그죠? 그러다가 이제 크롬이 나오면서 크롬이 점점 올라가죠, 그죠? 크롬이 점유율이 쭉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익스플로어가 쭉 떨어지고,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그래도 지금은 거의 한 반반쯤 되어 가고 있죠. 자, 웹 서버 같으면 아파치, 리눅스 서버입니다. 리눅스 서버. 리눅스. 서버는 리눅스가 압도적으로 1등입니다. 그 다음 나머지가 이렇게 쭉 이렇게 돼 있고, 서버 뭐 필요 없고, 아파치 아까 전에 리눅스 기반으로 만들어진, 이거는 진짜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여러분도 정말 쉽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엄청 쉽습니다. 자, 웹 프로그래밍은 하이퍼텍스트 메이크업 랭귀지라고 해가지고 인터넷에서 만드는 언어죠. 이 언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우리 그 네이버나 그 네이버를 껐네요. 제가 네이버 말고 뭐 네이버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것도 다 하이퍼텍스트로 다 이루어져 있죠. 소스 보기. 이 소스, 이게 지금 이게 하이퍼텍스트예요. 이게 소스. 이 소스로 다 만들어진 거예요. 해외 날씨 눌렸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나아가는 거. 이걸로 프로그램을 쭉 짜는 거예요. 음.
근데 이게 약간 좀 글자 위주다 보니까 나온 게 뭐냐면 XML이에요. XML로 해서 좀 미디어적인 것도 좀 나오게 하고, 이렇게 미디어적인 게 나온다는 게 뭐냐면 네이버에 가시면 이거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한다든가, 아니면은 요 뭐 이렇게 그림이 확대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온 게 XML. 자, 스크립터는 뭐냐면은 제일 유명한 게 자바스크립트예요. 자바스크립트. 인터넷상에서 게임을 한다든가, 웹게임 있죠, 웹게임. 자바스크립트 게임 한번 쳐볼까요? 네. 자바스크립트. 네, 안 뜨네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게임 해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자기가 만든 거를 동영상으로 좀 찍긴 했는데, 예. 자바스크립트 인터넷상에서 우리 저런 거 있죠. 아, 제일 유명한 데가 여기. 요즘에는 이런데 좀 보기 어려워가지고, 자, 한바탕 홈페이지 제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코로나가 뜨죠. 이게 아니고 지금 없앴네. 그러니까 마우스 왔다 갔다 하면은 마우스에 막 그림 같은 거 막 생기는 거 있죠. 뭐 그런 건데 이건 그러니까 좀 효과를 주기 위한 겁니다. 요거는 망한 거고요. 자, 웹 표준. 네, 웹 표준은 말 그대로 인터넷상에서 표준을 딱 지정해서 접속할 수 있는 거죠. 넘어가고요. ASP하고 JSP가 있는데, ASP는 이것도 그냥 인터넷상에서 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서버 프로그램인데 뭐 이런 게 있구나 넘어가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걸 배울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PHP도 하이퍼텍스트 이런 문자로 해서 만드는 거고요. 비교한 거인데 비교 뭐 이것도 필요 없고. 자, 그 다음 노드.js라고 해가지고 이거 스크립트 언어 중에 또 하나입니다. 이것도 자바 인터넷상에서 하는 거고. 포탈. 네, 넘어갈까요? 포털 뭐 다 아시죠? 구글. 네. 그 다음에 웹 2.0이라고 해가지고 누구나 다 사용하는 거. 예전에는 일방적으로 정보를 주기만 했는데 지금 위키피디아처럼 막 서로 공유하고 집단 지성을 사용해서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 있죠. 이게 웹 2.0이에요. 웹 2.0. 서로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거.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웹 3.0이 나왔죠. 이건 뭐냐면은 그 사람이 다니고 있는 걸 다 추천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은 이제 어딜 가야 광고를 볼 수 있나? 자, 예를 들면 여기 사이트를 가면은 저 지금 애드 이거 해갖고 광고가 안 뜨는구나. 우리 핸드폰으로 게임 뭐 어디 뭐 검색하고 이러면 어떤 사이트 딱 들어가면 옆에 내가 방금 봤던 광고나 이런 거 뜨는 거 있죠. 인터넷상에서 여기 막 배너 광고 이렇게 뜨는 거. 그겁니다. 그 사람을 추적해가지고 이용자의 패턴을 추론해가지고 이 사람이 원하는 게 뭔지 딱 생각을 해서 보여주는 걸 얘기를 합니다. 네. 예를 들면 지금 제 핸드폰 같으면 제일 많이 뜨는 게 뭐냐면은 여기 한번 알리익스프 뭔 뜻인지 이해되시죠? 이거 뭐 굳이 들어가서 보여줄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자, 웹은 이렇게 계속 진행된다. 이 정도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이제 여러분들 화질, 음질 개선해달라,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글자는 여기 이거 메모장으로 했던 것 같은데, 좀 수업 자체가 오늘 조금 어렵긴 했죠, 그죠? 우리가 지금 얼굴은 못 봐가지고 서로 공감되는 것도 없고, 사실 보면서 수업하는 거 그 맛도 있긴 한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서로 좀 어려운 면이 없잖아 있네요. 그래서 서로 좀 무슨 양보입니까? 양보할 게 뭐가 있어요, 그죠? 수업을 듣는 건데. 어쨌든 궁금한 거 있거나 질문 있으시면은 따로 연락해 주시고.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중간고사는 없습니다. 중간 없어요. 과제랑 기말만 있어요. 기말. 과제는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면 될 것 같고, 질문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던가 아니면 연락을 주시던가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고 우리 다음 주에 또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